는 네트워크 사이언스에서 두 번째 토픽으로 How does Google rank web pages라는 토픽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는 무비 레코멘데이션이었고 이것도 뭐 일종의 레코멘데이션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지 서치를 했을 때에 뭐를 보여줄 거냐, 근데 중요한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웹페이지를 찾는 알고리즘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웹페이지는 하이퍼 텍스트 링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당연히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 나온 웹페이지, 제일 처음 나온 내비게이션, 제일 처음 나온 익스플로러, 말이 안 되는구나. 제일 처음 나온 그게 뭐예요? 모르지. 모자이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웹 브라우저 제일 처음 나온 게 모자이크라는 거고, 그게 94년인가 95년에 나왔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래가지고 학교 전산실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그 전까지는 저기 전화선으로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막 2400bps 모뎀으로 하이텔 같은 데 접속해가지고 인터넷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91년, 92년, 93년 내가 고등학생일 때. 그러다가 막 유니텔 막 이러다가 94년, 95년 되니까 조금 더 인터넷이 빨라지고, 그전에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다 텍스트 기반이었거든요. 무슨 게시판인데 다 텍스트야. 그러다가 모자이크라는 게 나오면서 하이퍼텍스트 링크로 다른 다큐멘트하고 연결이 되고, 이미지가 나오고 텍스트가 나오고, 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그게. 무려 30년 전이군요. 근데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내가 했던 행동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지. 그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런 거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미술 작품들을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림이 안 떠. 막 이러고 있어요. 한 페이지 로딩 되는데 막 1시간 걸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HTTP 이런 게 나와가지고 어떤 다큐멘트를 클릭하면 다른 다큐멘트로 점프를 하고 막 그러죠. 그거를 우리 하이퍼 링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의 인터넷이 이렇게 파퓰러하게 된 거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웹페이지가 그래프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또는 웹페이지가 네트워크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만 앞으로 자꾸 나올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래프는 G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셋 오브 노드와 셋 오브 엣지의 집합이에요. 뭐 그래프를 X축, Y축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그래프라고 부르지만, 네트워크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또는 그래프 이론에서 말하는 그래프는 노드들이 있고, 그 노드들 사이에 이런 연결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얘는 엣지들의 집합, 이거는 노드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엣지라는 표현도 쓸 거고요, 또는 뭐 링크라는 표현도 쓸 거고요, 뭐 라인이라는 표현도 쓸 거고요. 다양하게 비슷한 이름이 많죠. 노드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그 노드에 해당하는 게 웹페이지인 거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미디어에서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노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하고 다른 친구하고 친구이면은 둘 사이에 링크가 있다, 또 엣지가 있다, 커넥션이 있다, 등등등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지금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스트럭처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정보를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뭐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 뭐 인시던스 매트릭스 뭐 이런 표현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huge and sparse, 하나의 다큐멘트가 일단 인터넷상에 있는 웹페이지의 수는 여기 지금 40에서 60 빌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곱하기 한 10? 수십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의 다큐멘트가 그 많은 다큐멘트 중에서 일부만 포인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를 보면은 굉장히 스파르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그래프 스트럭처를 보고 어떤 웹페이지가 중요한 웹페이지인지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which web pages are more important? 그 importance를 뭘로 매저하냐? 그거를 잘 매저를 해야지만 검색해서 나온 웹페이지들 중에서 가장 important 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구글이 성공했던 이유잖아요. 2000년, 1998년, 1999년 그때 구글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물론 검색 엔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라이코스라는 것도 있었고 뭐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 근데 구글 게 혁신적으로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단순히 디그리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디그리라 하면 여기 지금 노드가 있으면 얘랑 연결된 노드의 수, 그게 디그리예요. 중요한 인플루언서, 친구가 많은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단순한 거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포턴스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어떤 웹페이지가 있을 때 얘를 참조하려는 웹페이지, 지금 화살표가 들어오는 걸로 표시를 하고 있죠. 이거를 여기 지금 incoming link라고 표시했고요. 여기서 나가는 거는 outgoing link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들어오는 화살표 개수는 in degree, 나가는 화살표 개수는 out degree,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OI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OI는 outgoing link, outgoing degree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웹페이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루고 있을 때에 네트워크 저기다가 지금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래프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adjacency matrix라는 형태로 동일한 인포메이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토폴로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토폴로지에 집중을 할 거예요. 하지만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또는 그래프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토폴로지라는 거는 이 전체를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전체 정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또는 adjacency matrix가 주어져 있으면 전체 토폴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연구를 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내가 어찌 다 알까? 나는 단지 내비게이션 할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고 또 어떤 다른 노드로 가고 이러면서 네트워크를 익스플로러 하면서 구조를 파악을 할 텐데, 그럴 때는 what you do on the graph, 그래서 functionality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토픽은 저기 토폴로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셀렉션한 4개 토픽에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 말했던 20개 토픽 중에서 이 Search and Navigation Functionality에 대해서 다루는 그 토픽도 있어요. 네, 여기서는 안 다룰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는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이 책을 만들 때에는 프린스턴에 있었던 멍치한 교수님이 퍼듀의 총장님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20가지 질문할 때 우리 스몰 월드 프로퍼티 해가지고 6단계 거치면은 평균적으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하고 연결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오바마를 예를 들었었나요? 누굴 예를 들었지? 바이든과 저와의 관계는 몇 호빌까요? 원 호빌 리는 없잖아. 어떻게 알겠어? 투 호빌 수는 있겠죠. 근데 투 호비더라고.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멍치양 교수님께서 바이든하고 허허허 이러고 있더라고요. 기사 났어. 이렇게 뭐 무슨 협력한다 뭐 이러면서. Anyway, 그래서 우리 노드의 임포턴스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첫 번째 아이디어는 임포턴스 스코어라는 컨셉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3 노드가 있고 임포턴스 스코어는 지금 파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임포턴스가 파이 1이고 이 노드가 임포턴스가 파이 2고 얘네가 나를 가리키고 있으면 내 임포턴스는 나를 가리키고 있는 노드들의 임포턴스의 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거잖아요. 꼭 그런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꼭 그런 건 없어요. 이런 아이디어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했더니 잘 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나를 가리키고 있는, 여기서 나라 하면 웹페이지겠죠. 나를 가리키고 있는 다른 웹페이지들의 중요도가 있다고 치고 그것들의 합으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웹페이지들의 임포턴스의 합으로
내 웹페이지에 임포턴스를 표시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충분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이그젬플이 있는데 어느 교수의 추천서예요. 무슨 얘기냐? 뭐 일단 나한테 나중에 추천서를 부탁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써줍니다. 이 친구는 뭐 이런 걸 잘했다. 무조건 잘한다고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밖에 안 하는 추천서를 써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 쓴다는 걸 알면은 추천서를 받는 학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죠. 그런 거를 한 개만 썼으면 괜찮은데 그런 거를 뭐 한 100개쯤 썼어. 그럼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뭐 비슷한 컨셉을 여기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노드, 여기 A라는 노드, B라는 노드, C, D라는 노드가 막 이렇게 있는데 B라는 노드에서 나가는 링크 수가 많으면 outgoing 디그리가 많으면 걔의 임포턴스가 그렇게 분산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얘의 outgoing 디그리가 OI면 얘의 임포턴스가 파이 i라고 했을 때 이거 나누기 OI 한 만큼만 이쪽으로 임포턴스가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임포턴스를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테이션을 보면은 A라는 노드의 임포턴스, 그래서 우리는 파이라는 노테이션을 쓰고 있는데요. 파이 A는 여기 서메이션 J 화살표 A, A를 가리키고 있는 노드들을 지금 J라고 표현했을 때 그런 애들을 그냥 이런 노테이션으로 쓴 거예요. 노테이션의 편의를 위해서. A를 가리키고 있는 노드 J들의 임포턴스의 합인데 이거를 outgoing 디그리로 나눠가지고 걔네들의 합으로 A라는 노드의 임포턴스를 표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말이 되죠? 뭐 why not? 뭐 그래가지고 워킹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워킹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을 보면 지금 네 개의 노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설명을 위해서 엄청 단순한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얘의 임포턴스를 까만색 말고 파란색 파이 1, 얘를 파이 2, 얘를 파이 3, 얘를 파이 4라고 하면은 일단 구조적으로 볼 때 파이 1하고 파이 2는 같을 수밖에 없죠. 대칭이니까. 구조가 대칭인데 임포턴스가 다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 1은 파이 2 이런 식으로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3는 1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가는 outgoing 디그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파이 1 더하기 파이 2에서 파이 3로 가는 것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파이 2 더하기 파이 4는 나가는 게 지금 3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파이 4 나누기 3 해야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노드 임포턴스는 들어오는 링크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파이 4는 파이 3랑 같겠죠. 그리고 이게 어차피 임포턴스니까 뭐 모든 애들이 그러니까 임포턴스의 합이 1이다 라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뭐 다 같이 스케일링 되면은 뭐 어쩌라고. 우리 상대적인 임포턴스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파이 1 더하기 파이 2 더하기 파이 3 더하기 파이 4는 1. 이런 4개의 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이 4개고 미지수가 4개니까 솔루션이 존재를 하겠죠.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스트럭처 따라가지고. 그리고 솔루션이 이때는 유니크하게 존재합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방정식 4개고 변수 4개라서 솔루션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이거 뭐 엄청 간단하지. 이게 파이 1, 파이 2는 같으니까 이거 그냥 x라고 치고 파이 3하고 파이 4하고 같으니까 이거 y라고 치고
그냥 풀면 되거든요. 그렇게 풀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8분의 1,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이에요. 그래서 중요도가 1대 1대 3대 3 이런 거고, 얘가 얘보다 3배 중요하네요. 저 스트럭처에서는. 뭐 간단한 이그젬플입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쉽죠? 그래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generally important in determining node's importance score? Hyperlink graph of web page. 뭐 중요하겠죠. Our degree of all nodes pointing to the node. 이것도 중요하겠죠. The importance score of other nodes.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all of the above. 이 답이다. 맞군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구글은 뭘 하고 있느냐? 구글은 현재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구글은 옛날에 뭘 했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장 프리미티브한 초창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그 크롤링하는 봇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되게 쉽겠죠. 왜냐하면 어떤 다큐멘트 갔다가 거기 하이퍼 텍스트 링크 있으면은 다시 점프 하면서 계속 방문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웹페이지 다큐멘트의 구조를 막 이렇게 습득을 하고 있는 거죠. Crawling the web. 그리고 지금 설명한,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할 알고리즘들 가지고 페이지에다가 인덱싱을 매기고 이걸 저장해가지고 중요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computing two scores to rank pages per search. 그래서 뭐 relevant score, important score 이런 걸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구글이 하는 전체를 다 다루려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importance score 계산하는 얘기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선형대수가 나오죠. 내가 인공지능 할 때 중요한 두 가지는 선형대수와 확률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형대수 얘기도 나올 거고요. 이따가 베이지안 얘기도 아마 할 겁니다. 시간이 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매트릭스 H라는 걸 생각을 할 건데, 저 H라는 매트릭스 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i행 J열의 값은 노드 i에서 노드 j로 가는 화살표가 있으면 1인데, i라는 노드에서 여러 개의 화살표가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는 outgoing degree로 나눈 값을 hij가 쓸 거예요. 그래서 뭐 써 있긴 한데 여기 hij는 1 over 5i 0 if i가 j를 가리키고 있으면 otherwise.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구성을, H라는 매트릭스를 일단 구성을 합니다. 여기 지금 내가 화살표를 안 그려놨군요.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뭐 어떻게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은 걔는 directed 그래프고요. 화살표가 없이 연결만 돼 있으면은 undirected 그래프인데, 여기서는 하이퍼텍스트 링크니까 화살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directed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거는 이그젬플을 안 들어도 되겠죠. 뭐 그래프가 있으면 나는 저 H 매트릭스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키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H라는 매트릭스를 컨스트럭션을 했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벡터를 계속 쓸 건데, 벡터. 그래서 파이라는 벡터를 쓸 건데, 보통 쓸 때 뭐 칼럼 벡터를 쓸 수도 있고 칼럼 벡터를 쓸 수도 있고 로 벡터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형대수 교재에서는 칼럼 벡터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트릭스 쓸 때도 여러분 항상 뭐 AX는 뭐 B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파이는 칼럼 벡터인데요. 그래서 파이라는 칼럼 벡터 첫 번째 파이 1은 첫 번째 노드의 중요도, 파이 2는 두 번째 노드의 중요도, 똥똥똥똥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파이가 칼럼 벡터고,
그러니까는 왼쪽에다 곱할 때는 뭐 당연히 여기 지금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K라는 인덱스가 있는데 이거는 알고리즘적으로 임포턴스를 찾기 위해서 이터레이션을 하니까 그 이터레이션 인덱스를 지금 K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이 식을 써가지고 이터레이션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파이 브래킷하고 1 쓴 거는 1번 노드 임포턴스가 아니고 1번 노드 임포턴스가 아니고 헷갈리니까 이 노테이션을 좀 정의를 할게요. 얘는 파이 1, 파이 2, 땡땡땡. 지금 총 n개의 노드가 있죠? 네, n개의 웹페이지가 있으니까. 임포턴스 벡터 파이는 지금 저렇게 생겨 있고 컬럼 벡터입니다. 근데 그 H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막 이걸 반복을 하면 이터레이티브한 알고리즘의 중요한 건 뭐예요? 수렴성이죠. 그래서 수렴을 이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하면 수렴을 하고 시작점은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non-zero 벡터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돼요. non-zero. 뭐 그러니까는 그냥 심플하게 얘는 심플하게 제일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중요도의 합을 1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그냥 다 1 over n으로 이렇게 돼 있는 벡터로 생각하면 되겠죠. 저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돌리면 막 이렇게 돌아가다가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터레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매트릭스에다가 벡터를 그냥 곱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GPU가 하는 일이죠. GPU가 하는 거는 매트릭스랑 벡터의 곱셈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잡한 연산이 아니라. 왜냐? 3D 그래픽 렌더링 하려 그러면 결국에 다 변환하고 뭐 돌리고 뭐 이런 거고 그런 거는 다 선형 변환으로 표시가 되니까 GPU가 하는 일은 그냥 곱하기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산은 GPU 같은 애들이 좋다고 신나구나 얼씨구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이에요. Anyway, 이렇게 하면은 수렴합니다. 수렴함을 보이진 않을 거예요. 보이진 않을 건데 수렴할 거고 그럼 수렴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설명을 하면 이게 지금 수렴했을 때를 우리 파이 스타라고 표시를 할게요. 트랜스포즈를 써야 되는구나. 이거를 만족하는 벡터 파이 스타가 뭐예요? 수렴한다 치고 수렴하는데 물론 H라는 매트릭스가 어떤 좀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지만 수렴하는데 일단 수렴한다고 치고 이거를 만족하는 파이 스타라는 저 벡터는 뭐예요?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 리니어 알제브라 측면에서 뭘까요? 파이 뭘까요? 파이 스타의 트랜스포즈라고 쓰는 게 좀 더 예쁘겠군요. 이 파이 스타는 무슨 벡터예요? H라는 매트릭스의 뭐예요? 아이겐 벡터. 그리고 아이겐 밸류는 뭐예요? 1. 자, 어떤 H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익숙한 노테이션으로 설명할게요. HX는 람다 X, 람다는 스칼라, X는 벡터. 일 때 저 X가 H라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고 람다는 아이겐 밸류잖아요. 그래서 보통 칼럼 벡터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아이겐 벡터는 보통 right hand 아이겐 벡터예요. 근데 지금 이쪽 왼쪽에 곱해놨으니까 이건 지금 left hand 아이겐 벡터인데 어쨌든 아이겐 벡터예요. H 아이겐 벡터고 뭐 여기다가 트랜스포즈 취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아이겐 밸류가 1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으면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수렴했다 치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파이 스타라는 파이 스타. 근데 그냥 파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 H라는 매트릭스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HIJ는 지금 여기 I행 이쪽이 I고 이쪽이 J면은 I행 J열. 여기 써 있는 값이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게 I에서 J로 가는 게 있으면 1 나누기 5 I 지금 요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보면 파이 J를 계산하려 그러면 그치 파이 J를 여기 값을 계산하려 그러면은 이 벡터 곱하기 J번째 칼럼 벡터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얘는 인덱스 i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i에서 j로 가는 링크가 있어야지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에서 j로 가는 링크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서메이션 i에서 j로 가는 게 있을 때만 하니까 곱해지는 값은 이 파이 i 곱하기 1 오버 5i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J의 importance는 J를 가리키는 노드 i의 importance 나누기 outgoing degree 나를 가리키는 모든 i들의 합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했던 얘기랑 같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 여기 지금 노테이션만 뭐 IJ가 좀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저게 수렴을 했으면 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면 각각 노드의 importance는 다 J라는 노드의 importance는 나를 가리키고 있는 I라는 노드의 importance 나누기 outgoing degree의 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대웅이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아니 여기 J번째 엘러먼트 J번째 노드의 임포턴스를 구하려면 여기 지금 여기 J번째 노테이션이 좀 헷갈리는군요. 내가 요렇게 써야지 지금 컨시스턴트 하네요. 다시 쓸게요. 파이 J 파이 I J번째 노드의 임포턴스는 나를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있으면 걔의 임포턴스를 더하되 거기서 나가는 outgoing degree로 나눠가지고 더한다. 이거 곱하기 지금 이거 한 거잖아요. 오케이?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뒤에 보면 다 답이 나와.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뭘 가정했어요? 이렇게 될 거다 라고 가정한 거죠. 수렴할 거다. 임의의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려도 이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 수렴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H라는 매트릭스가 좀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이 fail하는 두 가지 이그젬플을 보여줄게요. 그 fail하는 두 가지를 보면은 얘를 어떻게 modify 하면은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보일 겁니다. 여기 지금 이그젬플 네 개의 노드가 있고 지금 그래프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H 매트릭스를 그냥 여기서 같이 잠깐 해볼까요? 1에서 1로 가는 건 없으니까 0이고 1에서 2로 가는 것도 없으니까 0이고 1에서 3으로 가는 것도 없으니까 0이고 1에서 4로 가는 거는 있고 하나밖에 나가는 게 없으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가는 거는 있는데 2에서 나가는 게 두 개니까 이렇게 될 거고 2에서 2로 가는 거 없고 2에서 3으로 가는 거 2에서 나가는 게 세 개구나. 2에서 3으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2에서 4로 가는 것도 하나하고 나머지
이렇게 되고 3에서 1로 가는 거 있고 나가는 게 3개니까 여기 또 1 오버 3. 3에서 2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럼 또 1 오버 3. 3에서 3으로 가는 거 없고 3에서 4로 가는 거 있고 4에서는 나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 일단 이렇게 H 매트릭스가 구성이 돼요. 맞았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일단 얘는 지금 특수한 케이스, 뭔가 익셉셔널한 케이스라는 걸 여러분이 알 텐데 익셉셔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더했을 때 합이 이 서메이션 한 게 1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는 여기 각각 써 있는 값이 1 오버 아웃고잉 디그리. 근데 나랑 연결된 애들 다 하면은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저 H라는 매트릭스의 이상적인 성질은 이렇게 로로 썸을 하면은 지금 1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특수한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저런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는 매트릭스 로 와이즈 썸을 했을 때 1이 되는 이런 매트릭스 인 경우에는 largest eigenvalue가 1이에요. 뭐 증명은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썼던 그런 이터레이티브한 그 식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는 페론 프로비니우스 티어럼 이란 게 선형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체크를 해보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H라는 매트릭스가 이 페론 프로비너스 티어럼을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쭉 썸했을 때 1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사해 같은 노드가 존재하는 거죠. 사해가 뭡니까? 히로? 아니 우리 저기 지리 시간에 말하는 사해, 데드 씨. 얘는 사해 같은 노드다. 홍해, 레드 씨, 사해, 데드 씨. 이게 왜 사해라고 불러요? 바다인데 들어오는 물만 있어가지고 계속 염분 농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생물은 못 살고 짜져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들한테 받기만 하고 주는 거 하나도 없는 나쁜 노드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우리 이 페론 프로비너스 티어럼을 쓸 수 있는 라지스 아이겐밸류가 0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려가지고 수렴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심플하게? 이거는 초딩도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론 답이 여기 써 있어. 근데 생각해 보라고요. H라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아무한테도 연결 안 돼 있으면 모두한테 연결돼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심플하게. 왜? 그냥 그게 심플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1 오버 n으로 다 채웁니다. 간단하죠. 1 오버 n으로 다 채우면 썸 하면은 그냥 1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그 알고리즘으로 이거 돌려가지고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를 그냥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형된 매트릭스를 우리가 H hat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H hat.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말로 설명하면 그런 건데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뭔 소리인지. 내가 봐도 잘 안 보이네. 어쨌든 지금 이 노드는 우리 댕글링 노드라고 불리는 애고요. 이 댕글링 노드가 지금 여기서는 한 개밖에 없는데 네트워크 안에 댕글링 노드가 임의로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 여기 지금 이 W라는 이 column vector, W is an indicator vector with i's entry being 1 if web page I points to no other web pages.
그래서 댕글링 노드인 경우에는 얘 인덱스가 1이고 4해를 뜻하는, 그렇지 않으면 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까 이그젬플에서는 W가 0, 0, 0, 1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원 트랜스포즈는 1, 1, 1, 1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다가 지금 1/n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 연산하면은 여기 다 0으로 채워지고 여기만 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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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댕글링 노드가 만약에 다른 데 또 있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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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n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댕글링 노드가 있는 거를 나타내는 이런 인디케이터 벡터를 써가지고 이런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면 댕글링 노드가 해소된 H-이라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결과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상하듯이. 자, 그러면은 오케이, 댕글링 노드까지 이제 해결했고, 그러면은 정말 괜찮을까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문제점에 해당하는 이그젬플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만 얘기했어요. 또 다른 형태의 문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뒤에 답이 다 있어. 그래프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야. 그리고 서로 왕래가 전혀 없는 거야. 마치 사회가 분열되어 있듯이. 서로 전혀 소통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이그젬플이 좀 이따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눈으로 쓱 보면 연결관계 통해 가지고 H 매트릭스 찾을 수 있겠죠. 보세요. 자. 아까 댕글링 노드가 있을 때의 문제점은 계산을 하면 솔루션이 없어요. 아까 이 이그젬플 심심하면 솔루션이 정말 없는지 계산해 보세요. H 매트리스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각각 매뉴얼하게 지금 다 이렇게 써놓고 한 건데 이거를 만족하는 식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면 솔루션이 없어요. 댕글링 노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솔루션이 없는 케이스 여기다가 써놔야겠구만. No case 1, no solution exists. 케이스 2. 케이스 1이 no solution이면 케이스 2는 뭐겠어요? Infinitely many solution.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아주 심플한 이그젬플을 또 틀어놨습니다. 1번 노드, 2번 노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뭐 자기로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3번, 4번 노드 이렇게 돼 있고요. 두 개가 완전히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의 H 매트릭스를 구해보면 이래서 나가는 게 두 개. 자기한테 오는 거, 2번한테 가는 거 0, 0. 2번도 마찬가지. 3번, 4번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솔루션,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거 푸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겠느냐 없겠느냐, 유니크하냐, 존재하면 유니크하냐, 지금 이 얘기 하는 건데, 얘는 시작점에 따라 가지고 솔루션이 막 여기 0.5, 0.5, 0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0.15, 0.15, 0.35, 0.35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어요. 솔루션이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기 인피니티가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살짝 체크를 안 해봤으니까 그냥 매니 솔루션스라고 할게요. 네.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고리즘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김원효. 여기서 지금 문제는 이 두 그룹 간의 연결이 없다는 거지.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더해서 평균으로 나눈다. 뭐를 더해서 뭐를 평균으로 나눠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군.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줘야 되겠군.
무슨 과제를 낼지는 좀 이따 생각해 볼게요. 그 솔루션은 그냥 랜더마이제이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랜더마이제이션이란 거는 굉장히 파워풀할 때가 많아요. The power of randomness. 이 얘기는 아마 다음 토픽 얘기할 때 할 것 같긴 한데, 자연계에는 랜덤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꽃가루의 수정. 꽃가루가 막 바람에 따라 날리다가 어딘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수정되잖아요. 그쵸? 진화도 마찬가지죠. 랜덤하게 발현이 되다가 살아남은 애들만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팔, 다리, 눈, 뭐 귀, 코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의 랜더마이제이션은 뭐 비슷한, 우리 원효가 말한 거랑 비슷한데, 그냥 모든 노드가 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노드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표시한 게 요 텀이에요. 이거는 칼럼 벡터, 원인 칼럼 벡터고, 그래서 원 트랜스포즈 이런 형태인 거죠. 1111 1111 이렇게 생긴 거 구하면은 4x4에 올 1으로 가득 채워진 매트릭스고, 그거를 n으로 나누니까 우리 로우 방향으로 썸했을 때 1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아까 했던 H-이라는 매트릭스를 세타라는 확률로 쓰고 1-세타로 이렇게 모두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세타는 머신러닝에서 말하면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역할을 하겠죠. 세타는 뭐 적절하게 1에 가까운 값이 좋겠죠. 왜냐하면은 세타가 1에 가까워야 그래도 원래 뭔가 스트럭처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랜덤니스가 들어갈 거니까. 세타가 0에 가까워지면 그냥 다 랜덤하게 서로 연결되는 거니까 쓸모가 없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H에서 HS로 가고 랜덤니스를 추가해서 구글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매트릭스를 컨스트럭션을 한 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은 0이 아닌 임의의 값에서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터레이티브한 알고리즘을 돌리면 수렴을 해요. 일단 학부 레벨에서는 여기까지. 대학원 레벨에서는 이게 왜 수렴하는지 증명해야겠죠. 증명하려 그러면 아까 페로 프로비니언스 놈, 뭐 티어럼 뭐 그런 거 써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솔루션이 이렇게 얻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것이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시작점으로 할 때에 썸 해가지고 1이 되는 걸 쓰면은 나중에 막 해가지고도 썸해서 1이 되는 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임의로 했으면은 나중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의 모태가 됐던 아주 심플한 컨셉이에요. 물론 여기서 많이 개선 발전이 된 거를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그젬플을 볼게요. 이그젬플 8개의 노드가 있고 각각 서로 포인팅하고 있는 관계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H 매트릭스를 찾아야죠. H 매트릭스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뭐 한 개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1번 노드는 2번, 3번을 가르친다. 1번 노드는 2번, 3번 가르친다. 두 개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요. 일단 여기서 딱 봤을 때 저게 제일 중요한 노드가 뭘로 보여요? 뭔가 4번이 주목받고 있네요. 4번 노드. 인커밍 디그리가 무려 4. 어쨌든 4번은 가는 게 근데 3번밖에 없네. 왠지 느낌이 4번이 받은 중요도가 다 일로 가가지고 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결과는 봅시다. 4번 노드는 3번으로만 간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댕글링 노드가 없기 때문에 H 햇 매트릭스나 H라 지금 같고요. 그리고 랜더마이제이션을 위해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세타를 0.85를 해서 그게 더해진 게 지금 구글 매트릭스예요. 물론 여기서는 안 더해도 뭐 상관은
겠지만 일단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저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반복 연산을 한다. 여기서 지금 시작점은 0번째 이터레이션, 이니셜 포인트 값은 그냥 8개 노드니까 다 8분의 1씩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이터레이션 하면 2번, 3번, 4번, 5, 6. 굉장히 빨리 수렴해요, 이거. 여기서 내가 보여줄 수도 있는데 안 보여줄게요. 컴퓨터 여기 뭐 인터넷 있으니까 옥타브 같은 데 연결해가지고 매틀랩의 공짜 버전 H라는 매트릭스 치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되거든요. Anyway,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수렴해가지고 수렴한 값이 이거예요. 얘는 뭐다? 이 G라는 구글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예요. 각 아이겐 벡터의 값들을 임포턴스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값이 제일 큰 게 3번 노드네요. 의외로. 그래서 중요도가 이거 순서대로 하면 심지어 4번 노드는 3등이군요. 3번, 2번, 4번, 8번, 1번, 5번, 7번, 6번 이런 식으로 지금 중요도가 매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좋은 거지. 상식적인 답변이 나왔으면은 뭐 구글 걸 쓰나 뭘 쓰나 별 차이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 랭크의 리절트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Summary. Hyperlinked web pages form a network. Connectivity patterns provide a hint on importance. PageRank uniquely determines and efficiently computes a consistent set of importance scores, which can be viewed as the dominant eigenvector of the Google matrix. 아이겐벡터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는 서형대수 여기저기에 자주 나오고 내가 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종종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를 답변을 잘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선형대수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질문. 네. 선생님, 결과가 아이겐벡터라는 걸 알았으면 왜 이터레이션 해서 오, 좋은 질문이군요. 네. 대웅이 어떻게 생각해요? Why me?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 뭐 이렇게 저렇게 있겠죠. 걔네도 근데 결국에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구해야 돼요. 이거 다양한 형태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어차피 걔네도 이터레이션 취하는 거고 이 식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로 쓰냐 하면 이 업데이트식 자체가 뭐 일단 심플하고 굉장히 심플한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디벨롭했던 그 아이디어가 녹아 있는 거잖아요. 나의 임포턴스는 나를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임포턴스 나누기 나가는 outgoing degree의 합이다. 그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지 않아 있지만 반복하면은 된다 라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이네요. 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오늘 밥을 여유 있게 먹고 우리 12시에 또 보면 되겠군요. 네, 이따 12시에 볼게요. 땡큐. 그리고 저기 숙제를 뭐를 내줄지